이번 시간에는 재무상태표를 읽고 이해하여 기업의 자산 및 재무 구조, 자금 조달과 운용을 파악하는 방법과 손익계산서와 현금 흐름표를 읽고 이해하여 손익과 현금의 내용,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재무제표 비율 분석을 이해하여 경영 상황을 파악하고 경영 관리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부자 기업과 가난한 기업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부자 기업의 특징은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이 많다는 것입니다. 회계 수혜력이 높은 기업은 부자 기업으로 빨리 성장해 갈 수 있죠. 따라서 기업의 경영자는 물론 실무자도 재무상태표를 읽고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는 회계 수혜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무상태표의 구조, 특성과 내용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경영 정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보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회계 정보입니다. 회계 정보는 기업의 경영 활동 계획이나 실적을 화폐 단위의 숫자로 표시한 것인데요. 이러한 회계 정보에 대한 보고서를 재무제표라고 하고, 경영 활동의 계획은 예산 편성 과정을 통해 추정 재무제표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경영 활동의 결과는 결산 재무제표를 통해 회계 정보가 보고되죠. 경영 활동 과정에서 생산되는 회계 정보는 경영 성과를 측정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핵심 정보입니다. 기업의 경영 관리는 회계 정보를 활용하여 계획된 숫자인 예상과 실적 숫자인 성과를 비교 분석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이죠. 따라서 회계 정보는 경영자의 경영 관리와 투자자의 투자 관리에 있어서 필수 정보입니다. 회계 정보는 투자자에게는 기업 투자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시 활용되고, 경영자에게는 의사결정과 경영평가의 지표로 사용됩니다. 기업의 경제성이나 기업 가치를 나타내는 회계 정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투자자는 투자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고, 경영자는 경영 성과를 점검한 후 미래 경영의 방향의 설정과 기업 가치 증대에 도움이 됩니다. 기업은 경영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영업 자산을 확보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조직입니다. 경영 과정은 자본의 자산화, 자산의 수익화, 이익의 자본화의 선순환을 통하여 기업 가치를 극대화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의 경영 활동 결과로 남은 잉여이익은 해당 기업의 자산과 자본으로 축적하게 됩니다. 기업의 축적된 이익과 미래 이익 창출 능력은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이나 자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경제적 의사결정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하고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 요인이 됩니다. 잉여이익을 창출해내지 못하는 기업은 상품시장, 노동시장, 자본시장에서 고객들로부터 기업 가치를 저평가받게 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재무제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재무제표는 기업의 경영활동 결과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입니다. 세부적인 구성 내역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각주를 포함합니다. 재무제표의 중심은 재무상태표입니다. 그 외 재무보고서는 재무상태표에 대한 세부 내역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의 증감 내역서입니다. 현금흐름표는 현금예금의 증감에 관한 내역서이고, 자본변동표는 자본에 관한 증감 내역서입니다. 각주는 재무제표 이해에 필요한 보충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업은 매년 회계기간 동안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을 통하여 기초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발생하게 되고 연도 말에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게 됩니다. 기업의 경영자들은 경영 의사결정이나 경영관리에 중요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는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회계 관련 부서 외에는 이들 재무제표를 읽고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회계의 수혜력과 활용력이 낮아서 경영 의사결정이나 경영관리에 고충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제표의 중심이 되는 재무상태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재무상태란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재무상태표의 대변에는 자금의 조달 원천을 나타내는 부채와 자본, 차변에는 자금의 운영을 나타내는 자산이 표시됩니다. 재무상태를 차변의 자금의 운용과 대변의 자금의 조달을 대비하여 표시하고 있어서 대차대조표라고도 합니다. 재무상태표의 자금의 조달과 자금의 운용액은 반드시 일치하고 자산 이꼴 부채 플러스 자본의 등식이 성립됩니다. 이것을 회계 등식 혹은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합니다. 재무구조는 무엇일까요? 재무구조는 부채와 자본의 구조를 의미합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기업이 부실기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무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를 산정하고 그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것인가 아니면 주식을 발행하여 조달할 것인가에 따라서 재무구조가 결정됩니다. 자금의 운용은 자산의 구조로 나타냅니다. 자산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매출채권, 재고자산, 비유동자산입니다. 이들 세 가지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자금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매출채권은 현금으로 회수되어야만 이익이 현금으로 실제 실현되게 됩니다. 재고자산은 판매되지 않고 과다 재고자산을 보유할 경우 현금 흐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규모의 자금이 투자되는 생산설비 구축 등 비유동자산은 장기간에 걸쳐서 회수되기에 설비 투자에 대한 잘못된 의사결정은 회사를 위기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자금의 조달과 운영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무활동을 통해 자기 자금과 타인 자금으로 조달된 자금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에 필요한 자산인 기계 설비 등 비유동자산 확보와 같은 투자활동을 수행합니다. 기업은 기계 설비를 가동하여 원재료를 가공하고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여 현금, 매출 채권 등으로 회수되는 영업활동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재무상태표로 작성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자금 조달과 자금 운용이 적정하게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공장 생산 설비 등의 비유동자산은 장기성 부채나 자기 자본으로 운영하고 운전 자본은 플러스 형태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의 외적 확대와 성장 전략을 추구한 나머지 자금 부족으로 유동성 위기에 몰릴 경우 불황기에는 흑자 도산하는 기업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자는 재무상태표를 읽고 이해한 상태에서 기업 경영에 필요한 소요 자금과 자금의 조달 방안, 자금의 조달과 운용의 균형 유지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하고 의사결정해야 합니다. 재무상태표에 대한 내용에 대해 사례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명대학교 한용도 교수입니다. 다음의 회계 정보는 총계정 원장의 자산, 부채, 자본의 잔액입니다. 이를 활용하여 재무상태표를 만들어 보고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계정식과 보고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계정식 재무상태표는 차변에 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과 금액을 표시하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의 계정 과목과 금액을 표시하는 형태로 작성됩니다. 보고식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 순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배열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의 자산 총계는 11억 1천만 원으로 부채 5억 6천만 원과 자기자본 5억 5천만 원으로 자산을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회계 등식으로 표시하면 자산 11억 1천만 원은 부채 5억 6천만 원 플러스 자본
5억 5천만 원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 금액은 부채 5억 6천만 원, 자본 5억 5천만 원 합하여 총 11억 1천만 원입니다. 조달된 자금 11억 1천만 원으로 유동자산 5억 5천만 원, 비유동자산 5억 6천만 원으로 자금을 운영하였습니다. 자산은 기업에 있어서 미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유무형의 재화로 1년 이내에 현금화 가능한 유동자산 5억 5천만 원, 현금화에 1년 이상 소요되는 비유동자산이 5억 6천만 원입니다. 부채는 자기 자본과 달리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유동부채 4억 1천만 원, 1년 이후 지급해야 하는 비유동부채 1억 5천만 원입니다.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고 남은 순자산입니다. 주주가 주식을 인수하고 납입한 자본금 2억 원, 당기 순이익 중 주주에게 배당하고 남은 이익잉여금 3억 5천만 원이 자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특성에 따라 자산 구조의 차이가 있습니다. 항공산업이나 통신산업과 같은 장치산업은 비유동자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구성으로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재무구조가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재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